시장을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부동산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해결의 시간인데요. 이 시간도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우리 한정훈 대표와 계속해서 함께 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망이 궁금하거나 부동산 실전 투자에 있어서 다양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동산엔 공식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고민이라도 명쾌하고 상쾌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고민부터 만나볼 텐데요. 부동산에 대한 이 고민을 해결하는 이 시간이 전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좋습니다. 부럽고요. 오늘 첫 번째 고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양시 평촌동에 위치한 귀인마을 현대홈타운에 살고 있는데요. 바로 옆 단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쪽으로 옮겨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진입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지금 갈아타는 게 좋을 건지 여러 가지가 좀 고민됩니다 해주셨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평촌은 본래 1기 신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살기 좋은 도시가 평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귀인마을 현대홈타운이 네. 1기 신도시로 지정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 옆에가 지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아파트는 2002년 초에 지어진 아파트고요. 사용 승인이 난 거고요. 여기가 20평대, 30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20평대, 30평대. 근데 여기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용적률이 317%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30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운 아파트입니다. 네. 이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근데 바로 옆에 이제 바로 옆에 옆 단지 꿈마을 뭐 금호 한신 네네. 여기가 지금 선도지구로 지정이 선도지구, 됐거든요. 네. 바로 옆에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아파트들은 바로 그 평촌학원 학원과 인근에 네네.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있고 거기 이제 또 귀인 중학교라고 해서 이제 네네네. 특성화하고 진학률 높은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위치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기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아까 너무 높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또 평형대가 20평대, 30평대로 구성이 돼 있어서 네네. 사업성이 상당히 낮아요. 재건축할 때.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추후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선도지구로 지정이 된 데들은 큰 평형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괜찮아요. 예, 그 사업성이 괜찮고 위치는 비슷한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뭐 여기가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되고 이 아파트가 귀인마을 현대홈타운 리모델링이 되고 옆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 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아파트 이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고 했을 때 가치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리모델링을 추진했을 때 가치하고 네. 아니면 재건축을 추진했을 때 가치하고 틀리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리모델링은 뼈대를 남겨놓고 그렇죠. 전부 다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짓는 거야. 근데 일반 분양이 늘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많으면 3계층, 2계층, 3계층밖에 더 높이 올리질 아, 못하기 예, 때문에 네. 근데 재건축은 그냥 다 철거를 해서 새롭게 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많이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그런 어떤 단지들이 아파트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바꿔서 추진하겠다. 네네네. 이런 데들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록 옆에 있고 환경은 비슷하지만 나중에 추후에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쪽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금호나 그래요. 한신 쪽으로 예, 큰 평형대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근데 게 이분이 맞다. 고민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이 옆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내가 그러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집을 처분을 하고 절로 갈아탔었을 때 그만큼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상의 수익이 나한테 창출이 될까라는 고민도 하실 것 나 같아요. 그건 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요? 당연히 그 이상 나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올랐다고 하지만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렇게 또 많이 차이는 그렇게 엄청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정만 돼 있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그 가격 차이, 조금의 가격 차이는 무시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의 해결은 옮겨라.
갈아타라. 갈아타라, 옮겨라. 갈아타라가 훨씬 더 고급지네요. 갈아타라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그럼 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전세가가 계속 올라서 이번 기회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대림 경동 아파트 46평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보시기엔 이 아파트 가치가 있을까요? 해주셨습니다. 무주택자가 일단 갈아탄다라는 마음은 먹으신 것 같은데 이제 이 아파트의 가치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대림 경동 아파트 평수도 중요하잖아요. 네. 46평형입니다. 어떤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그 가양동에 이쪽에 지금 이 아파트가요, 바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요? 예,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한 500세대가 조금 넘는 아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부터 어떤 그 개발의 압력 같은 건 계속 있었지만은 이게 큰 평형대 위주로 돼 있어서 쉽게 이렇게 뭐 진행이 잘 빠르게 안 되고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바로 한강도 끼고 있고요. 가양역도 끼고 있어. 9호선. 네, 역세권이에요. 9호선. 가양역은 그 9호선 급행이 쓰는 곳이거든요. 입지가 상당히 괜찮은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좌측으로 보면은 지도 좌측으로 보면은 바로 CJ 부지가 거기 있어요. 거기가 그래요. 개발이 되느냐 마느냐 뭐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여기는 이제 단순 업무 공간을 넘어서 거주 소비 일자리가 결합된 이제 복합 단지로 거기 개발을 하겠다. 지금 그래서 또 일자리가 또 생기는 곳이에요. 선안권 업무 중심 상업 단지로 뭐 부상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주변에 가양동에 있는 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가양 성지 아파트라든지 강변 3단지, 가양 6단지, 가양 9단지 이런 데들이 다 한강변에 있거든요. 네. 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본래 재건축 사업성이 안 좋아서 재건축할 때 사업성이 안 좋아서 상당히 조금 진행이 안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을 많이 풀어줬잖아요.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본래는 사업성이 안 좋아서 리모델링 쪽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다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지금 대림 경동은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아파트예요. 그래요? 재건축을 할 때. 예, 이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볼 때 용적률도 중요하지만 용적률이 몇 프로인지 네. 이 평균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평균 대지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중요한데 그건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얘기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평균 대지 지분이 20평 이상 돼요, 여기가. 그러면 평균 대지 지분이 한 15평 되면은 그래도 재건축할 수 있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평이나 되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여유 있게 할 수 아파트거든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 살면서 그냥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살면 돼.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재건축을 할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저평가라는 건 없다. 시장에서 다 가격은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도 가격이 좀 낮은 축에 속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히 마음을 빠르게 굳혀서 들어가시라고 축하를 미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무주택자시니까 예. 더군다나 좋은 선택이다. 예, 정말 좋은 좋은 선택입니다. 안목이고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뭐가 맨날 궁금해요. 맨날. 앞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46평대여서 거래가 좀 쉽지 않을 텐데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의 아파트들 보면 작은 평수와 큰 평수의 가격 차이가 안 나요. 또 어떤 아파트를 보면 큰 평수는 큰 평수답게 비싸고 작은 평수는 작은 평수답게 좀 가격이 조금 더 그보다 낮은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아파트는 차이도 안 나고 그리고 46평대는 거래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물론 가족의 구성원 수에 따라서 아파트만의 뭐 인기가 있고 없고 이런 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는 거야 뭐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사면 되지만 투자의 관점을 봤을 땐 큰 평수가 유리한가요? 아니면 작은 평수가 유리한가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저는 어쨌든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무조건 작은 평수가 돼요. 아니죠. 작은 평수라도 투자 그 전세가 또 작으니까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그렇죠. 있고요. 오히려 큰 평이니까 더 전세가 높아서 적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의 개념은 투자의 개념은 내가 돈을 최소로 투자해서 최소 금액의 투자, 이익을 최대의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왜 무주택자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도 괜찮지만은 다
나중에 미래 가치, 미래가 미래 가치가 여기는 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무주택자면은 지금 뭐 젊은 분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분 시청자분은 50대 50대요? 초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주변 지역들이 다 지금 뭐 재건축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조만간 추진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어떤 아파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아파트들을 여기는 리모델링 할 것이다. 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데들이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최소 금액 그래요. 그 단순한 논리인데 제가 그걸 또 간과했네요. 최소의 투자, 최대의 이익.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90년에도 지어진 아주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이걸 지금 팔고 여유 자금을 조금 더 보태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어떤가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일단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 이게 오래됐나 봐요. 90년도에 지어졌다고 하네요. 네. 오래돼서 이제 나 살기고 싶지도 않고 이제 두꺼봐 헌집 주택가 새 집을 다오하는 마음으로 새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막연한 새 집이라고 하셔서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새 아파트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중요한 건 대림 아파트를 여기서 내려놓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래됐다니까 우리가 또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잖아요. 예. 제자로 시작하는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텐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여기가 오래된 아파트 맞아요. 네. 오래된 아파트고 90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상당히 오래됐죠. 벌써 지금 35년? 35년 정도. 네, 됐죠. 5년 됐죠.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7호선 남성역, 남성역. 네. 바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뭐 한정거장 가면 이수역 있잖아요. 그래서 4호선, 7호선 둘 다 활용을 할 수 있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상당히 좋은.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있고 우측으로 3일공원 있거든요. 3일공원은 완전히 공원을 자기 집 그래요. 앞마당 같이 쓸 수 있는 상당히 그 환경적으로 쾌적한 그런 아파트예요. 그런데 네, 또 그런 대가 그런데 붙나요? 네. 단점이 하나 있어. 뭐가 이게 있나요?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좀 경사가 있어요. 언덕. 언덕이 있어요. 이 아파트가. 그때 그렇죠. 사당 이쪽 보면 좀 언덕도 네, 많고 맞아요. 숭실대학교 있고 맞아요. 이런 숭실대 쪽이- 그쪽도 그쪽은 그렇죠. 언덕이 많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핸디캡이 있는 거죠. 걸어 올라가거나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가격이 좀 싸다.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 5억이 싸다. 물론 그 아파트 이제 10년, 11년에 들어갔지만 연도 차이가 많이 예. 나요. 네. 그 연식 차이도 나지만 그건 바로 또 역세권에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죠. 이 아파트는 또 오래돼 있고. 네.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가 지금 지난해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어요.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 이제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재건축에 이제 시동을 걸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뭔가 하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가 이제 세대수가 네. 1000세대가 넘어 1100세대가 크네요. 넘거든요. 무지하게 큰 네, 대단지 네. 세대예요. 대단지 이렇게 큰 대단지 세대도 드물어. 예, 그래서 이렇게 큰 대단지 세대가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은 지금하고는 다르게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오래되고 지금은 조금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이제 재건축에 시동을 걸고 하게 되면은 이 아파트가 상당히 가치가 있는 아파트로 변모할 거다. 왜냐하면은 재건축을 했을 때 이 아파트도 사업성이 나오는 아파트예요. 그래요. 여기 20평대, 30평대, 40평대 이렇게 세 개의 평형대로 구성이 돼 있는데 구릉지고 언덕이고 뭐 아파트가 좀 높다 하더라도 거기서 계속 거주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되게 불편해도 내가 살 때는 좀 편해요. 근데 그래요. 이분은 올해 아마 여기 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게 맞고요.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여유 자금을 재개발에 투자를 재개발에 해라. 투자하는. 예, 여기는 거주를 하시고 거주하시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불려 나가는 거거든요. 이 재개발 투자나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개념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불려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눈사람 겨울에 예전에 요즘은 별로 그런 것도 하기 힘들지만 어떤 눈 것 오면은 같아요? 네. 눈 오면 막 눈사람 만들잖아요. 요즘 또 엄청 만듭니다. 어디서 만들어요? 대표님 주변에 아이가 없어서 그렇지. 아파트 단지 어. 안에 보면 눈사람 한 그래요? 20개씩 있어요. 눈 한 번 내리면. 네. 그러면 처음에 눈을 뭉칠 때는 이게 네. 안 뭉쳐지지만 그렇죠. 잘 이게 빠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볼륨이 생기면은 그다음부터 쉬워지잖아요. 네네. 재테크도 똑같아요. 그렇다. 처음에는 네, 이해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이렇게 하다가 계속 불려갈 이게 재테크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요. 됩니다. 자, 이분 결론은 버텨라. 예. 주저앉아 있어라. 이런 말씀해 주시고 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야기하시는 중간에 궁금하게 생겼는데 앞서 이 대단지, 이런 대단지는 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대단지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말씀 중에. 이 대단지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신 이유 그리고 어디서부터를 대단지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1000세대 이상 되면 대단지라고. 1000세대 이상. 그러면 네. 우리가 아파트를 보면서 몇 세대인지 봐서 1000세대 이상이면 대단지다. 네, 그럼 대단지. 대단지가 좋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대단지는 이거 어쨌든 한 1000세대 이상은 돼야지 상가들도 살고요. 그리고 각종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그런 인프라들이 잘 편의 갖춰져 시설들.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대단지로 그럼으로써 들어가야 됩니다. 가격도 집값의 가격도 당연한 올라간다 거죠. 이렇게 보는 거군요. 예. 그러면은 몇 세대 미만의 단지는 그래도 좀 피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200세대, 300세대 정도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상권이나 뭐 여러 분으로 봤을 때? 그럼 제가 욕 먹으라는 얘기죠. 굉장히 욕 먹으라고. 난감한 얘기긴 한데 그럼 선호하시는 건 몇 세대 이상 정도 선호하세요? 1000세대는 사실 만나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1000세대 이상은. 전 1000세대,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도 한 500세대는 돼야 된다고 500세대. 보여져요. 그래요. 그 말이 예. 필요했어요. 500세대 이상. 500세대는 돼야지 그래도 아파트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 예. 그 반대로 생각하면 500세대 미만은 그렇게 단정 지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뭐든 좀 단정을 짓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대표님의 말씀 뭐 충분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간이. 고민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벌써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부동산 N 공식 이메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우리 한정훈 대표가 여러분의 부동산 그리고 또 투자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